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오늘은 나주에 있는 자미산성이라는 곳에 나와봤습니다. 자미산성은 예전 왕건과 결혼이, 그러니까 후 고구려 그리고 후 백제가 전쟁을 벌였던 자미산성, 한번 금속탐지기로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 나주 하면 마한이 유명하죠. 마한 사만시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세 군데의 나라가 있었어요. 마한, 진한, 변한 맞나요? 그러니까 요 마한이 나중에 그 고구려인들이 내려와서 백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진한이나 변한은 가야고 신라가 되죠.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고요. 아무튼 이 나주가 평야도 많고 영산간 유역을 따라서 고분이 한 4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로 부흥했던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고요. 자, 혹시 마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까봐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한, 우리나라 지도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마한은 1세기 때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마한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00년 전에서 2000년 사이 마한, 사만시대라고 하죠.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사만시대 1세기고요. 이제 저 위쪽에 고구려가 있었어요. 고구려. 이제 고구려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에서 백제를 만들고, 이쪽은 원래 가야, 근데 가야는 의미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신라, 여기가 고구려 되겠습니다. 고구려.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마한의 유적이 이 나주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 고분, 반남 고분도 있고. 자, 보시면 이렇게 반남 고분, 너무 가까이서 찍어서 높이가 6m, 길이가 30m. 뭐 다른 고분들도 옆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나주 오시면 한번 들려서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뭔가 넓은 잔디밭 같은 그런 느낌, 동글동글한 고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반남 고분은 높이가 6m에 길이가 3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분묘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요. 안에서 금동 관모, 그리고 금동 신발 등이 발견됐고요. 1500년 전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쪽에 그런 곳이고요. 변한이나 진한이 변해서 나중에 신라가 되고, 마한이 나중에 백제가 되고, 고구려는 내려와서 이렇게 고구려가 되고, 더 내려와서 고구려에서 백제가 탄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마한이 뭐 발전해서 고구려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1세기 이전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백제나 신라 이렇게 사만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토착했던 예전 사람들이 발전해서 문화를 발전시켜서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를 못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이었고, 자미산성 같은 경우는
백제 시대 때부터 존재했다고 해요. 백제 시대 때부터 존재해서 고려 시대를 넘어서 조선 시대까지 존재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산성이니까 산성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던 산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얘기까지 다 하자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가 이걸 싹 먹어요. 그래갖고 통일신라를 이룩하게 되죠. 통일신라. 근데 백제를 작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백제는 고구려에 막혀있고 신라에 막혀있기 때문에 이쪽에 강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목포, 이쪽이 광주, 이쪽이 나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배를 타고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고, 필리핀 쪽 맞나요? 저쪽 필리핀인가? 필리핀이나 태국 쪽으로도 갈 수 있었고, 이쪽으로 가서 일본. 백제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는 왕인박사가 있죠. 왕인박사 유적지가 영암에 있고요. 그 문방사구를 일본에 전달해줬던 왕인박사가 있고요. 또 백제가 그래도 문화로서의 역사적 가치, 요 백제에서 이제 신라의 공격을 받고 이제 왕족들이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대마도나 이쪽 규슈하고 미야자키현, 여기가 이제 한 1500년 넘어가서 여기에 왕국 뭐죠? 아스카 문화, 여기에 1300년. 그러니까 백제에서 이쪽으로 문화를 넘겨주고 살았겠죠. 왕족들이 가서 아마 백제의 지배지 22담로 여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요건 빼고, 아무튼 백제에서 왕족이 넘어가서 이쪽에 왕국을 세우는데,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는데 도와줬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백제 사람이 이 왕권을 차지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이건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지우고, 아무튼 여기에 여기서도 일본에서도 그 왕의 유적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됐던 금동 관모도 발견됐고요. 여기서 금동 신발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도 발견이 됐죠. 아무튼 백제에서 지배 또는 관리하던 지역이 아니었을까 일본이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뭐 일본이 뭐 백제로 넘어와서 여기를 뭐 관리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적이 훨씬 오래됐어요. 왕릉도 그렇고 또 발견되는 유적도 그렇고, 얘네들은 1300년, 저희는 1500년 그 이전의 유물들이 먼저 발견되고 그 후에 넘어가서 일본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 이전의 유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무튼 우리는 청동기 유물도 많이 발견되고 석기시대 유물도 발견되고 해서 역사가 훨씬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사학자 아니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오던가 해가지고 여기나 여기, 그 다음에 백제에서 일본, 신라에서 일본, 뭐 이런 식이 됐겠죠. 됐을 것 같아요. 시대 순으로 봐도 중국의 역사는 좀 더 깊습니다. 유적도 많이 발견되고. 아무튼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단일 민족이긴 한데 몽골의 피도 약간 섞여 있고 중국의 피도 섞여 있고 일본과도 거의 형제 관계일 만큼 DNA가 많이 섞여 있어요. 요즘엔 기술을 발달해서 DNA 추적하시면 아마 이쪽 중국 쪽, 몽골 쪽, 일본 쪽,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DNA가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에 일본과 한국의 DNA는 많이 흡사해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제껴두도록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신라, 통일신라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죠. 통일신라. 그리고 여기 경주에 안압지도 있고, 뭐 경주 불국사도 있고, 아무튼 불교 문화를 꽃피우던 것인데, 통일신라에서 이제 정치를 잘 못하죠. 정치를 잘 못하고 골품제도를 만들게 돼요. 골품제도. 골품제도는 뭐냐? 선골, 진골, 그다음에 육품, 오품 해갖고 이거 밑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요쪽만 왕이 될 수 있었고, 나머지는 관직별이죠. 관직별 품이 있었어요. 근데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렵죠. 이게 뼈에도 품격이 있다. 그러니까 선골이 있고 진골이 있다. 그러니까 회장이 있고 회장, 사장, 부장이 있어요. 과장이 있고 대기업이라고 칩시다. 대기업. 근데 회장 아들만 회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회장 아들만 회장이 될 수 있고, 사장 아들은 사장까지만 될 수가 있고, 부장 아들은 부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올라가고, 여기서 사고 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과장까지 있고, 그 밑에는 신입사원 없어요. 못 받아. 여기서 과장, 부장, 사장, 회장만 다 헤쳐먹은 거야. 이 넓은 땅덩이에서 여기서 다 해먹으니까 전에 고구려의 영광을 안고 있던 고구려 땅, 그리고 백제의 영광을 안고 있던 백제의 땅,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고 호족 중심의 얘네들이 정치를 못하니까 호족 중심의 사회가 이룩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산적이 들끓게 되고 도적대가 창건하게 되죠. 근데 지방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족이 강화되고, 호족이 강화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신라의 농부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견훤을 이 지방을 감시하는 감사로 보냅니다. 감사. 지방을 감시하는 감사로 보내지만 견훤의 일화로는 어머니가 농부셨어요. 농부셨는데 어느 날 밭을 매다가 이제 애를 풀숲에다 놔뒀는데, 애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풀숲에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내려와서, 이렇게 호랑이가 한 마리 내려와서 이 견훤에게 젖을 주고 있었답니다. 이거 대단하다. 얘는 커서 큰 인물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일화도 있고, 뭐 토굴에서 어느 날 처자한테, 아무튼 이게 뭐 토굴에서 거대한 지렁이가 처자를 임신시켜서 뭐 견훤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좀 약간 허풍이 좀 있어요. 아무튼 있고, 견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야. 나라가 개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전 백제의 그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잊지 못했겠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호족 자신을 장군이라 치라고 호족 세력을 이렇게 키워가기 시작해요. 그 키워가다 보니까 광주 쪽까지 도착합니다. 광주 쪽에 가니까 한 5,000명 정도 모였어요. 5,000명 정도 모이다 보니까 전주에 궁궐을 세우죠. 궁궐을 세우고, 우리는 후백제 안 난다. 우리는 백제의 후손이니까 후백제. 그리고 이제 신라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 후 1년 후 이쪽에서도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궁예는 신라의 또 왕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라의 왕족인데
어, 태어났을 때 예언하기를 얘가 커서 나라를 망칠 놈이다. 아마 진골 세력이었을 거야. 아, 진골이란다. 성골, 진골. 진골 세력이었는데, 아무튼, 나라를 망칠 상이니까 얘는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누각에서 던져요. 이제 부모가 던졌는지,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죽으라고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젖을 먹이던 시종이 궁예를 받아들죠. 근데, 받을 때,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궁예가 한쪽 눈이 애꾸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그 궁예가 요쪽 호족 세력인 왕씨 세력, 이쪽 개성 쪽 왕씨 세력이었던 왕년인가?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의 아들 왕건을 만나서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쪽에서 궁예 열사 때 얘가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이제 키우던 종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부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죠. 너는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냐? 너 사고 치고 다니면 안 된다. 네 이름을 알리는 순간 신라에서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에서 이제 3년 한 반 동안 승려로서 지내요. 승려로서 지내다가 내가 승려는 안 받구나. 자기 그릇이 훨씬 컸던 거죠. 승려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성 땅으로 가고 장수가 됩니다. 장수가 되고 왕건을 만나고 왕건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고 그 호족 세력을 통합하고 해서 나중에는 여기에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후고구려를 세우고 왕건의 공이 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나라를 세운 것, 후고구려를 세운 건 왕건이다. 왕건이다. 궁예다. 이쪽에 철원 쪽에 철원에 태봉이라고 있어요. 태봉. 원래는 그 궁예가 태봉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궁을 세웁니다. 궁을 세워요. 근데 이게 왕건이 대단한 게, 궁예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궁을 평지에다 세워요. 이 당시에만 해도 보통 방어를 위해서 산에다가 산성을 많이 짓거든요. 궁을 짓고 산성을 이렇게 산에다가 짓는데 평지에다가 지었으면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난 싸움에 자신 있다. 덤빌라면 덤벼봐라. 뭐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다시 후고구려와 후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이 나눠지게 되고 후고구려에서 또 일이 벌어지죠. 궁예가 나는 승려다, 나는 미륵이다, 나는 미륵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녀요. 일단 정통성이 좀 약하니까 불교를 끌어들여서 세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미륵이다. 미륵은 난세에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할 부처를 미륵이라고 했고요. 지인이 곧 미륵이니라 라고 이제 드라마에 나오죠. 태조 왕건인가? 아무튼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여기서 이제 골품제도, 썩어 빠진 골품제도 요거를 왕건이란다. 궁예가 철폐합니다. 골품제도 철폐. 이게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고
등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쪽 호족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아무튼 궁예 업적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왕건이 이 궁예가 말년에 거의 미쳐 돌아가요. 관심법, 다들 아시는 관심법. 눈이 하나지만 내 눈 하나라도 너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라는 관심법을 쓰게 됩니다. 관심법을 쓰게 되고 밑에 있던 신하들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하가 옳은 소리를 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냥 왕건은 호족들 간의 세력 전투에서 많은 장수들과 두터운 유대감을 갖게 되고, 유대감, 아무튼 왕건 세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왕건 세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궁예가 입지가 좁아지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궁예는 자기 와이프도 죽여요. 와이프도 새로 달군 막대기로 부인을 찢어서 죽이고 자식도 2명 죽입니다. 관시법으로. 어느 날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어느 날 궁예가 왕건을 불러요. 왕건을 불러서 내가 관시법으로 봤는데 네가 내 마누라랑 간통을 하고 영모를 꾸몄다. 나는 이미 관시법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불어라. 근데 이때 왕건 옆에 있던 신하가 그냥 했다고 하십시오. 반란 꾸미고 간통했다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말에 토달면을 바로 죽였으니까, 신하들 다 죽였어요. 아들도 죽이고 여기 와이프도 죽이고 다 죽였으니까 승려도 죽였어요. 승려도 1명 죽이고. 아무튼 뭐 약간 이 승자의 역사니까 나중에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승려도 죽이고, 승려를 죽이니까 불교계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왕건 쪽으로 붙었겠죠. 그리고 신하들을 죽이니까 신하들이, 밑에 있던 장수들이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왕건한테 붙었겠죠. 그러니까 왕건 세력이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가만두면은 왕건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왕건을 죽여야겠어. 그래갖고 이제 운을 띄웠죠. 운을 띄워갖고 네가 반란을 꿈꾸고 내 와이프랑 간통했지? 라고. 그러니까 왕건이 대답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봐라. 내가 관심법으로 보면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니들은 영모 꾸밀 생각하지 마. 반란할 생각하지 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궁예가 왕건한테. 이게 너를 살려둬야 내 정당성이 유지가 되니까 너는 살려줄게. 이때 죽였어야 돼. 죽었으면 궁예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살려줬어요. 살려주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이제 부추기기 시작하죠. 그 궁예 밑에 있던 심수구형 및 나머지 3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양반 중요한 양반이니까 이름을 적어놓도록 할게요. 나머지 3명은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빼고, 심수구형 밑에 왕건 밑에 이렇게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참에 우리가 왕 합시다. 이거 도저히 못 보겠네요. 궁에 목을 치고 왕건 형님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형님이 왕 합시다. 형님이 성격도 더 좋고 괜찮은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호족 세력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국에 쳐들어가서 국에를 내쫓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살살 꼬드기니까 이제 했겠죠. 그리고 국에를 쫓겨나다가 길에서 백성들한테 맞아서 객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요. 중요한 건 또 고구려 왕건의 시대가 왔죠. 왕건의 시대가 오고, 여기는 백제 견훤의 시대. 신라는 간신히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애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애경이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가서 애경왕을 죽입니다. 신라의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신라의 애경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훈다를 도모하죠. 이제
내가 이게 왕족이었던 걸 인정하고 내가 이 정당하게 이 땅을 먹어야지 이 신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가요. 가면서 이쪽 대구 쪽으로 해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연락을 한 거지. 왕건하고 신라하고는 좀 친했으니까. 근데 궁예는 안 친했어요. 궁예는 신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왕건 같은 경우는 아무튼 궁예의 좋은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쁜 부분을 배제하면서 호족 세력 간의 친화를 이뤘다는 사람이니까 신라하고도 친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건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대구에서 이쪽에 보면 대구 팔봉산에서 팔봉산 맞나요? 아니 맞을 거예요. 대구 팔봉산에서 견훤의 군대와 왕건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데 견훤이 세. 이 양반 센 양반이야. 호랑이 젖먹고 걷다 했잖아. 호랑이 기운을 어떻게 이겨. 그래가지고 왕건이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리고 군대를 다 잃고 이때 신순경 장군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고구려 어렵게 세운 후 고구려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왕건 형님, 그럼 제가 왕인 척하고 견훤하고 맞서 싸울 동안 도망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왕건 혼자서 겨우겨우 돌아서 고구려로 돌아가게 되고 심순경은 대구 팔봉산에서 죽을 맞게 되죠.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로 인해서 신라 명맥만 유지하는 신라, 이게 고구려 백제. 네, 백제가 견훤이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깜깜한 거야. 깜깜하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이쪽 나주, 예전 마한의 땅인 이 나주가 노른자 땅이잖아요. 여기 중국하고도 교류했고 일본하고도 교류했어. 그리고 요 해남 화원군 결함리 이쪽이 도자기 굽던 터가 60곳이 발견된 만큼 아무튼 도자기로 부흥했고 여기 나주가 또 곡창지대야. 곡창지대고 전략적 요충지. 요 목포에서 배 타고 나주 영산포까지 또 광주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판옥선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백제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렇다면 호족 세력 이쪽을 지키고 있던 예전 마한 호족 세력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지금 백제지만 그러니까 요 뒤로 돌아가서 왕건하고 궁예가 쿵짝쿵짝해서 뭐 궁예가 같이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왕건이 혼자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 지금의 나주 시청 이 목포에다 배 세워놓고 나주 쪽 호족 세력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 양반이 언변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 나주 오씨 호족 이쪽이 좀 권력이 좀 있었나 봐요. 권력이 좀 세고 요 완사천에서 자 여기가 바로 그 왕건과 오씨 호족이 만났던 완사천입니다. 나주시청 지금 나주시청 쪽에 완사천에서 나주 오씨 호족의 처자 딸을 만나게 되죠. 딸을 만나서 완사천에서 왕건이 내가 길을 가는데 목이 너무 마르다. 샘에서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이 처자는 여기서 빨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가지에다가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줬어요. 주니까 고맙다. 이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라고 해서 나중에 후궁을 이 처자가 왕비가 됩니다. 후궁이죠. 왕비가 되고
근데 별로 특이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왕건이 이제 세력 강화를 위해서 각 호족별로 왕비를 맞이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왕비가 29명, 자식이 34명이었다고 해요. 그 후에 이제 왕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는 오시오족을 만났던 완사천, 나주시청 앞에 있는 완사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29명의 왕비를 얻게 되고, 전국 팔도에 이제 정당성이 부여돼야 되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오시오족에서 딸을 주고 이제 이게 왕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혈연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왕비를 29명을 맞이하게 되죠. 자손이 왕자손이 34명. 아무튼 나중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왕비가 해족을 낳아서 고려 2대 왕이 되죠. 뭐 2년밖에 안 했으니까 이 양반 뭐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암살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얘기 길어지는데 이렇게 고구려,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고구려 땅이 된 거예요. 후고구려의 땅이 된 거죠. 이쪽을 넘어가서 이쪽 강줄기에 있던 이쪽을 먹어버리니까 백제가 이렇게 갇히게 돼. 갇혔죠. 그래도 꼬장꼬장하게 74세까지 잘 버텼습니다. 결혼이.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야. 이 고구려한테 편지 보낼 때도 내가 이쪽에다가 활 하나 걸고 낙동강에서 말한테 물 좀 먹이겠다. 어차피 너랑 나랑 싸움해봤자 내가 이긴다. 하고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만큼 기계가 대단했던 양반이고요. 호랑이 기운을 타고난 양반이야. 양반이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요렇게 이제 백제가 밀리게 되니까 양반이 74세까지 그래도 해먹었어. 한 50년 해먹었거든요. 백제 결혼 50세까지 해먹었는데 내가 아들이 있었어. 아들 네 번째 아들한테 내가 나중에 너한테 왕권을 물려주겠다. 근데 결혼이 이쪽에서 또 왕건하고 한번 만나요. 강줄기에서, 영산강 강줄기에서 한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판옥선을 타고 온 왕건하고 싸우다가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해서 전주까지 도망을 가죠. 아무튼 대패를 하니까 이쪽에 있던 호족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견훤이랑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한테 네가 왕해라 라고 부추겼겠죠. 근데 견훤 이 양반도 그냥 줬으면 돼. 그냥 아들한테 왕권 물려주고 그래 네가 왕해라 했으면 좋았겠는데 안 물려주니까 이제 견훤하고 같이 절에 갑니다. 74세 때 절에 이렇게 가는데 견훤을 여기다 가둬요. 가둬놓고 이제 자기는 호적세력하고 꾸작꾸작해서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견훤이 억울한 거야. 자기가 세운 백제고 후백제긴 하지만 자기가 세운 나라고 내가 분명히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했는데 이 새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절에다가도 못 살겠다. 그래갖고 왕건한테 연락을 해요. 고구려에 있던 왕건한테 야 안되겠다. 네가 좀 도와주라. 내가 백제를 되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내가 세운 나라니까 내가 없애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아무튼 왕건이 이제 군사를 빌려주게 되고 군사를 빌려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 백제를 멸망시키죠. 멸망시켜서 이제 백제는 사라지고 신라도 고구려에 흡수되게 되죠. 그래서 왕건의 시대가 왔다. 야구 멋있다. 뭐 이런 얘기요. 그 왕건하고 견훤이 싸웠던 자미산성, 이 자미산성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기가 자미산성이니까
여기가 바로 그 자비산성입니다. 싸웠다는 증거는 없어요. 백제시대 토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고려시대 토기, 조선시대 토기까지 발견됐는데 철기는 아직 발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면서 금속탐지기 돌려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기 너무 길어졌는데 스킵하세요. 너무 길면. 자, 그래서 뭐 찾으러 왔느냐, 엽전 찾으러 왔습니다. 엽전.